요즘 연예계가 수상합니다.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 이선균 씨, 그리고 가수 지드래곤, 지디 등 7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초유의 관심 속에서 이선균 씨랑 지디 모발 검사도 하고 또 1차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 정밀한 검사에도 계속 음성 판정을 받고 있어요. 경찰은 이제 추가 조사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마약 사건이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들이 있죠. 뭘 덮기 위한 것이냐. 이 유구한 역사가 또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진스가 84년도 레이디 경향을 들고 나왔는데요. 84년도고요. 이게 사실 80년도 잡지긴 한데 이때 이렇게 70년대 대마초 파동에 대한 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대마초 연예인 구속 사건의 진상에서 굉장히 긴 페이지로 특집을 기획을 쓴 기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사실 별의별 어떤 하드 드러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대마초가 엄청 유일했던? 향정신성 약품으로는 이건 역시도 약간 마약, 진짜 센 마약처럼 지금이 더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 대마초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100여 명의 연예인이 잡혀 연예인이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무대에 설 가수가 없다, 뭐 TV에 나올 가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깨나 입닥치고 으스대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 힘깨나 쓴다는 세도가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 망국의 연기는 피어오르기 망국의 시작했다. 연기. 비록 재력이나 권력 면에서는 그들만 못하더라도 일단 선망과 호기심 면에서 일맥통하는 연예인 세계.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접합은 그리 어색하지 않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지금도 이제 뭐 맞아. 정재계, 재벌, 연예계 이렇게 연예계. 엮이니까. 그래서 처음 이 발단이 고위층 집에서 시작됐는데 자녀 하나가 공부방에서 몰래 대마초를 피우다 가족에게 발각된 거죠. 이게 초동 수사의 결정적인 시그널이 됐다. 와.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거 있잖아요. 자백하면 너는 풀어줄게. 회의와. 해가지고 이제 술술 나오다가 이제 연예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상습 흡연자 중 가운데 인기인들이 적잖이 끼어 있다는 말에 회가 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 정말. 이거다 네. 싶었던 거죠. 제일 처음 피운 거는 고위층 자녀인데 정작 이렇게 포커싱이 된 거는 연예인들인 거죠. 이슈를 또 확 몰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진짜 자백하면 너는 살려줄게 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나 막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희어들었던 것들도.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 가수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자 가수들조차도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7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담배만 피워도 여성이 그쵸. 엄청. 아니 지금도 연예인들끼리 어떤 모 남자 연예인이 너 여자 아이돌한테 너 담배 피지 이거를 공격처럼 쓰는 맞아요. 세상인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다가 좀 약간 억울한 분이 나왔어요. 여성분 중인데 네. 김양의 사연을 보면 당시 김양은 보문동 자택에서 한가롭게 노래 연습을 하다가 경찰의 급습을 받았는데 집안을 온통 이잡듯 뒤진 끝에 벽장 구석에서 대마초 한 개 피가 발견됨으로써 결정적인 혐의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김양은 대마초는커녕 여느 담배조차 피울 줄 모르는 처지임을 거듭 역설하면서 집에서 발견된 단 한 개 피는 누군가 우연히 놀러 왔다고 두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작곡가라고 후일 밝혀졌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담배 피던 시대니까 네, 손님이 와서 네. 그냥 집에서 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물고 가기엔 딱 좋은 상황이긴 하네요. 하지만 혐의에 걸려서 조사를 계속 받으러 다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촌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끌어넣다 보니 배삼룡 구봉선생까지. 네. 이분들은 뭐 아니시니까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있는데 이분이 되게 잘못했거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리고 유명하니까 어쨌든 피해갈까 이 사람들은 나오겠지 싶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면피를 하려고. 아이고. 설마 아니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빠져나오겠거니 짐작하고 배삼룡, 구봉서 씨 등 가히 노인급 코미디언을 줄줄이 열거함으로써 한바탕 비극 속 희극이 연출되기도. 일단 명성에 오른 이상 호출이 불가피했고 흰 머리가 성성한 두 사람은 애꿎게도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변명에 침이 말라야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애매한 동료들을 뭐 말하기보다 그냥 친형 이름 친형이 낫겠다 싶어서 친형 얘기도 가족을. 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되게 억울하다고 끝까지 자기는 피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이제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됐던. 묵살됐고 그런가 하면 빗물에 채운 혹은 자신의 결백을 정식 재판에 호소하는 용맹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법정에서의 주장인즉 자신은 대마초라고는 구경조차 한 일이 없으며 다만 관련 과수들과 평소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당시 최양 스스로 흡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실토한 이상 뒤늦게 부인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 근데 이게 진짜 네. 겁이 나서 거짓 자백을 아. 한 거다고 막 호소를 했는데도 네.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그쵸. 수사 과정이. 공포감이 또 조성되기도 근데 이때 것처럼. 조사를 받은 장소가 남산 중앙정보부. 그럼 너무 무섭다. 그 조용필 씨도 남산에 끌려갔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있어요. 이게 분위기가 주는 이 위압감이 또 엄청. 나 같아도 그냥 자백하겠다. 일단 벗어나고 싶잖아. 그쵸. 아무나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스타들이 저항은 못하지만 아. 그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른- 봉사활동을 갑자기 시작해요. 이른 새벽 마른 길을 함께 청소를 한다든지 그전 같으면 이제 개런티를 갑절로 준다 해도 마다할 뭐 외딴 낙도 주민 위안 공연, 국군 장병 위문 공연,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이런 생각날 만한 곳은 뭐든지 달려갔다. 관계 당국이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거. 없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 떠나신 분들이 되게 아이고. 많아요. 좀 아깝네요. 음. 되게 능력 있으셨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옷가게를 차린다던가 어떤 분은 뭐 레스토랑이나 디스코 클럽을 오픈한다던가 그러니까 종교에 기이하신 분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중 그 가요 대신에 찬송가를 부르며 이제 자신의 재능을 이어갔던 분들. 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원래 이제 심장병이 있던 가수분이 네, 김정호님. 분이 원래 이제 심장병이 있는데 그런 고초를 겪다 보니까 이게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길로 전문 요양병원에 실려가서 실려고? 여생을 보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어요. 진짜. 기사의 이제 도입부를 보면 문공부 지금의 이게 문체부 29일 대마초 관련 연예인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게 연예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제명 처분을 하도록 연예협회와 영화인협회에 통보했다. 그러니까 네. 여기 보면은 그 방송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활동을? 품방된 자 역시도 일정 기간 동안 아. 출연을 할 수 없고 또 불구속 입건된 자는 우선 방송 출연 등 정지. 네, 정지. 그리고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을 때는 완전 제명. 제명. 너무 못 나오는 세다. 거예요, 못 나오는 거. 이게 지금도 약간 이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씩 있긴 한데 요즘은 좀 자숙 기간이라고 하죠. 그쵸. 해가지고 자숙하고 얼마 뒤에 뭐 이제 봉사활동 좀 하고 또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나오는 이게 평균 자숙 기간에 대한 얘기가 점점 나왔는데 짧아지고 한 13개월이라는 하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1년 정도. 지금도 뭐 이런 관련된 일이 불거졌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 활동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때 7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장르 뭐였죠? 통기타? 통기타 포크 음악이 전성시대였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통기타 여기는 너무 통기타 좋은데, 부대가 통기타. 몰락했다라고 쓰셨는데 그쵸. 사실상 몰락을 하고 가요계 판도가 바뀌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로트로 약간 이어지는. 그래서 76년도에 뭐 그때 올해 가수상을 받은 분이 이제 송대관 씨가 쨍하고 했죠. 했던 날. 그러니까 그렇게 포크가 정말 막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다가 일시적으로 몰락을 하고 트로트로 회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 달랐다면 한국 가요사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가요 어떤 그런 전문가분들은 요 명맥이 좀 더 이어졌으면 우리 가요가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됐을지 좀 더 풍성해졌을 것 모른다. 같아요. 연예계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뭐 물타기인가라는 또 이런 기시감이 들기도 하고 70년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 건가요? 저희 회사 출신의 유명한 가요 기자 하셨던 지금 현재로 시인 활동하고 계시는 오광수 선배가 썼던 그 칼럼을 봤더니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대통령의 아들이 대마초에 손을 댔다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그걸 척결하고자 이런 걸 또 버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잘 관수를 그 이후에 필리폰 등으로 정말 이제 본격적인 중독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쵸. 이제 사실 뭐 대마초를 했다라는 근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계속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거 마약 사건이 터지면은 학습된 거지. 이것도 뭘 덮으려고 그래? 이런 그렇게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갈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한참 네. 그 조용필 씨도 그렇고 다들 그 남산에 끌려갔다가 출연 정지당하고 이랬던 가수들이 그 11.6 이후에 잠깐 다시 활동을 막 하는 시기가 있었대. 그때가 네. 서울의 봄. 하지만 너무 짧았죠.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그쵸. 들어서면서 또 또 한 번 다시 또 또 대마초 파동이 또 이어지면서 가수들이
발목이 잡히게 되는 일이 역사에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문화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힘인데 그렇죠? 그쵸. 정치 어떤 그런 이슈,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이게 탄압됐다는 이게 되게 아픈 역사네요. 옛날 잡지를 보다 보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것이 살짝 실감이 나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반복될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전해드리는 옛날 잡지,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세요. 안녕.